요즘 특히 이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도 비만약 기업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주가가 뜨거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헬스케어 기업도 여러 종류의 기업들이 있는데 사업을 영위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특히나 이제 유명 인사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을 공론화를 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시는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 위고비라는 그 제품을 맞았다. 자기네 SNS에 올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느 산업과 다르지 않게 2차 전지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다른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강 기업들이 사실 2010년 초부터 이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거나 혹은 이제 산업이 확 관심을 받았던 건 2010년 후반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2012년 초반부터 이미 연구를 계속했고 시제품 나왔고 등등의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2010년 후반대에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이 오르게 됐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비만 치료제도 이번에 짠 나타난 건 아니고 원래 굉장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양한 방법들로 이 살찜을 빼기 위한 혹은 비만 자체라는 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걸 치료해야겠다는 방법으로 해서 접근했던 그런 약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작년에 이제 그 전부터 있었던 치료제들이 더 좋은 효과를 보고 그러한 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2023년 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 갖는 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비유를 해주신 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게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없던 기술도 아니고 배터리 뭐 2차전지 이런 것들도 이미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만들기도 하고 한참 됐는데 그 아직 주가가 반영되지 않고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었는데 분위기가 한번 탁 타니까 이렇게 주가도 반응이 오르고 맞습니다. 마치 인계점처럼 물이 끓는 뭐 온도처럼 과거에는 한 번 충전에 200km 가던 배터리가 갑자기 이제 300km, 400km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경제적으로 형성이 있겠구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엔 5%, 10% 빠질 때는 운동할 수 있겠다. 운동으로 이 정도 빼면 되지. 굳이 비싼 약을 맞아야 되나 했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더 갑자기 각광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관심 받는 거군요.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덜한데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이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품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러면은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반짝 인기 그칠지 아니면은 이제 시작이어서 또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요거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만이라는 시각을 좀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용과 관련된 다이어트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됐다면 이제 사람들은 비만이라는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좀 약간 질병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당뇨라든가 그리고 심장질환, 혈관질환 이런 것들이 비만이라고 기준 짓는 세계보건기구의 이 수치를 넘은 사람들은 더 높은 확률로 그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합병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만은 단순히 그냥 뚱뚱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것. 그래서 치료를 해야 하는 병이다. 라고 비만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치료제로서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적 관점에서의 문제였다면 취향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게 질병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정의가 되면 이건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시장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사실은 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함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뭐 예를 들어서 피를 바꾼다든가 뭐 등등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분들도 절대 이제 살이 찌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이러한 치료제를 찾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런 위고비를 맞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이 비만 시장의 규모나 또 구체적인 이 장기 성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이제 증권사에서 리서치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약 8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한 100조 수준이거든요. 100조 원 수준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0% 가까이 매년요? 성장하게 되어야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률 자체는 과거 전기차 현재 기준으로 뭐 2023년 자료를 봤을 때
약 25% 수준이거든요. 전기차의 연간의 2030년까지의 성장률이. 그러니까요. 맞먹네요. 예, 네, 그 네. 이상이다라고 그러네요. 보는 거죠. 야, 한 산업에서 지금 20-30%씩 연평균으로 그렇게 몇 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성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언어이실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쓰는 언어이긴 합니다만 침투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 그러니까 비만 환자가 의사로부터 비만입니다라고 해서 진단을 받고 네. 그리고선 약물 치료로 약을 받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침투율 자체가 아직까지 좀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미국, 아시아, 유럽 모두 통틀어서 2032년까지 거의 평균 32%에서 35%까지. 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약을 처방을 받지 않고 네. 받을 수는 없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약을 내가 비만을 치료해야겠어 라고 해서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엄청 늘어나네요. 거의 뭐 침투율 기준으로 3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완전 우리 초기의 산업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네요. 진짜로 잘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게 어떤 원리로 이 살이 빠지고 효과가 나오는 건지도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모든 산업 자체는 퍼스트 무버가 집중 조명을 받게 되고 주가도 가장 큰 혜택을 먼저 입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떠한 원리로 비만 치료제가 만들어지는지 왜냐하면 원리를 알아야 이 기업들이 왜 지금 퍼스트 무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비만 치료제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현재 2023년에 작년에 각광받았었던 비만 치료제는 어찌 보면 이제 제 3세대 치료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전기차도 1세대, 2세대, 3세대처럼 네. 비만 치료제도 1세대, 2세대, 3세대처럼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면서 체중 감량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올려갑니다. 마치 전기차 충전하면 한번 갈 수 있는 400km, 500km, 600km처럼 네. 예, 맞습니다. 주행거리 길어지듯이. 네, 그래서 2014년에는 벌써 그렇게 10년 됐네요. 그렇죠. 나온 예. 지가 맞습니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해서 현재는 가장 최종 버전이 이제 라는 제품이 작년 하반기였으니까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그 정말 초기. 사실 국내에서 아직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은 네. 국내에서는 조금 관심도가 낮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비만 치료제여도 처방을 받아야 되고 의사에 그리고 비용 자체가 좀 아직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신 분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최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들 관심이 늘어나면서 네. 공장 라인을 계속 증설을 해야 될 정도로 네. 지금 물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비싸다고도 하고 처방도 받아야 돼서 아직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도 하는데 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막 공장을 뭐 인수한다 그러고 해외 증설한다 맞습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막 140만 원, 160만 원 이렇거든요. 한 번 맞는데요? 아니 한 번에 이게 이제 세트가 있는데 패키지로?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도 꽤 많은 비용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40, 160이면 PT를 좀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효과가 그렇죠. 귀찮죠 좀.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90kg였는데 혹은 100kg였는데 네. 25%를 뺄 수 있는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왜냐면 또 100kg인 분들 같은 경우에 혹여라도 관절이나 이런 데 그쵸.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서 더 좋은 몸을 만드시는 그러네요. 그런 거에 있어서의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네.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원리도 이해했고요. 네네. 어떤 간단한 히스토리도 그쵸.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좀 됐는데 네네. 이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어떤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될까? 예. 그 이유가 뭔지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을 좀 보면 네. 어느 산업이나 네. 이제 개화되는 시장 뭐 그런 산업에서는 당연히 퍼스트 무브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데 네. 그 비만 치료제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인슐린, 당뇨병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당뇨약. 네. 그래서 사실은 당뇨약을 만들던 회사가 네. 퍼스트 무버가 돼버렸습니다. 당뇨약 강자가 비만약 강자가 그렇죠. 돼버렸네요. 예, 인슐린을 만들고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물론 다른 약들도 많이 만드는 글로벌 빅파머고 워낙 큰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 제품들을 다뤘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당뇨약도 만들었던 회사이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같은 원리니까 네. 비만 치료제까지도 가장 빨리 개발해서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덴마크에 있는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 이 두 회사가 네. 거의 시장을 지금 씹어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네. 릴리. 그래서 201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싹라는 거 이제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네. 이건 아직 이제 추후에 나왔던 것들이 활성화돼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가장 이제 빨리 만들어져서 많이 판매됐던 것들은 지금 시장 MS 자체가 약 네. 5에서 네. 60% 사이 정도 차지할 정도로 네. 한 회사가
그 한 제품이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1등이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집중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제품이라는 회사 상품 말씀드렸죠. 그 제품들을 개발해서 시판을 시작한 그 일라이 릴리라는 미국 회사. 이 회사도 효과가 제일 지금 높거든요. 그래요?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보다도 더 감소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지금 주가가 2023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아무리 뭐 큰 회사고 제약회사는 근데 좀 낯설잖아요. 맞아요.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단적으로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그 미국 회사니까 좀 비교를 한다면 테슬라보다 시총이 큽니다. 최근에 또 그런 기사 봤습니다. 역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보다 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큰 회사예요, 사실은. 원체 큰 회사인데 그리고 다양한 제약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 또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서 시총까지도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현재 원투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를 가장 주목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아무래도 주목을 계속 해야 될 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2023년, 4년, 5년을 봤을 때는 이 두 회사가 워낙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넥스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는 거를 경구용이라고 해서 이제 먹는 걸로 전환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 회사들이. 물론 지금 그 외에 다른 글로벌 빅파머들 뭐 파이자라든가 여러 회사들도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무조건 성장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임상 시험들을 하고 있어요. 줄줄이 있습니다. 정말 줄줄이 있는데 그들이 더 내 비만 치료제의 성능이 더 좋아, 더 체중 감소가 더 많이 돼, 혹은 부작용도 적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뭐 1상, 2상, 3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주가도 지금 뭐 각광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아시다시피 전기차도 사실 테슬라가 가장 세게 움직이는 이유는 퍼스트 무버. 이 기업들이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도 비만 치료제 1, 2라고 할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정도가 사실 두 종목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치료제에 대한 커버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실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전기차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테슬라가 퍼스트 무버긴 하지만 막 후발주들이 이제 이 시장 커지니까 너도나도 다 들어오잖아요. 관심 없던 기업들까지도. 근데 지금 제약 시장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이자나 뭐 다른 기업들도 관심 없었다가 이 시장 들어왔는데 혹시 또 우리가 걱정되는 건 그 효능이 더 좋아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뒤집힌다거나 이런 또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제약 회사들의 규모 자체나 그 비즈니스 사업 구조 자체도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유통도 다 책임지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흐름들을 단번에 바꾸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공장 이런 것도 갑자기 뭐 개발했다가 같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2, 3년의 단기간에 봤을 때 이미 지금 많이 오랫동안 개발을 하고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이 두 기업들이 한동안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그리고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또 엄청 열풍을 또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비만 치료제 등장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또 바뀔 것 같아요. 산업도 바뀔 거고 생활상도 바뀔 것 같고 없어지는 비즈니스 생길 것 같고 새로 생기는 비즈니스 생길 것 같은데 혹시 또 이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비만약 직접 치료제 말고 또 다른 조금 우리가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뭐가 있을지 말씀해 주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만 산업이라고 지칭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 치료제만 맞고 끝나는 거면 뭐 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라고 하거나 그런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산업이라고 명칭한 이유는 사실 다른 애널리스트들이나 해외에 있는 유명한 분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약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만 맞고는 다시 요요가 올 수도 있고 안 맞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병행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의사들도 처방을 할 때에도요. 이 약을 처방할 때도 당연히 운동과 식이요법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방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운동 산업에 관련된 운동복이라든가 아니면 피트니스 대형 체인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산업들도 비만 인구가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비만 산업을 통칭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치료제도 있지만 네. 비만 치료제를 맞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아, 그러한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금방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더 좀 선호하실 수도 있는데 룰루레몬이라는 회사 요가 오복으로 원처음에 이제 히트를 치면서 네. 시장을 확대한 그러한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능성 운동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 매출이 일반 이제 운동복 회사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되게 큰 뭐 나이키나 이런 네. 회사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이 약 20% 가까이 현재까지도 그렇게 유지되고 EPS 성장률 그 이상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옷을 사기 때문에 운동복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게 이제 비만 산업 전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산업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또 되니까. 맞습니다. 비만약을 투여하신 분이 이왕이면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비싼 돈 들여서 약 샀는데 그렇죠. 운동도 병행해보자. 그러면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룰레몬 가서 요가복도 하나 사고 나이키에서 사고 뭐 원래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지만 뭐 네. 취미 가지려면 그쵸. 일단 장비 구입부터 그럼요. 하시잖아요. 그럼 아이템 예. 사야죠. 예. 그래서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헬스장 산업이 또 약간 쇠를 올릴 수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확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쫙 말씀해주신 산업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새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그 네. 비만 치료제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품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다가 네. 이러면 이제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그 제약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일 거기 때문에 눈을 조금 더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네. 산업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10종목을 가지고 ETF를 출시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나온 상품이 글로벌 비만 산업 탑2 플러스거든요. 예, 이름이 조금 길어요. 예, 근데 이제 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탑2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라는 그 제약회사 선두 주자들을 탑2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플러스라 하면 그 두 회사 외의 제약회사들과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룰루레몬 같은 운동복 혹은 헬스 체인점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을 편입해서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좀 크게 보는 맞습니다. 그런 예. ETF네요.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어떤 비만약 실적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산업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것까지 베팅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은 총 10종목 중에서 10종목 다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로 가게 되면 방향성이 이제 동일하잖아요. 거의 영향이 사실, 비슷할 겁니다. 맞아요. 예. 물론 개별적인 임상 실험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이 갑자기 오르는 종목이거나 혹은 빠지는 종목들 갑자기 이제 중단됐다 이럴 경우에는 빠질 수 있는데 작년만 해도 화이자가 사실은 임상실험 좀 중단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약회사들만 다 담는 것보다는 성격이 좀 다른 비즈니스지만 다 비만 산업이라는 테마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러한 다른 분야의 종목들을 담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탑2 플러스군요. 플러스가 네, 이제 맞습니다. 플러스 알파 다른 것들이 있다. 예. 그럼 혹시 KB스타 글로벌 비만 산업 탑2 플러스만의 차별점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제 한 분야만 다루는 게 아닌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사실 이 상품을 만들 때 저희가 종목들을 구성하는 거에서 발굴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그 종류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룰루레몬 왜 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분류 기준이 의류나 액세서리, 그리고 피트니스 및 레크레이션, 스포츠 센터, 그리고 스포츠 용품 소매, 의약품 제재 생산 이렇게 네 분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제재 생산이나 이것들에 이제 치료제들이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스포츠 용품 소매다 이렇게 봤을 땐 우리나라 이제 뭐 ABC 마트처럼 다 있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그러네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미국의 최대 스포츠 용품 소매 회사가 있습니다. 딕스 스포츠 굿즈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 있군요. 저희는 조금 익숙하진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미국의 이제 소매 체인인데 가장 큰 소매 체인이기 때문에 점포가 한 860개 정도예요. 850개 정도에서.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깔려 있는 그 그렇죠. 스포츠 종합 편집 매장 뭐 이런 맞습니다.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회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런 분류를 세워놓고 향후에 이제 룰루레몬이 사실 한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딕스 스포츠 굿즈 같은 것도 뭐 매출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밸런싱을 통해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이 분류에 있는 기업들 중에 제일 이제 또 잘 나가는 기업들로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종목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분야는 이 비만 산업에 있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에
혜택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차별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방금 그 종목 리밸런싱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10종목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을 연 4회 리밸런싱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그냥 담고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이 실패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분류 과정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이제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빨리빨리 적용을 시키려면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의 네, 그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오늘 그래서 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 산업과 그거를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까지 소개해 주셨잖아요. 혹시나 그래도 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및 산업에 투자할 때 조금 그래도 이거 조심해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첫 번째는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과열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탑2라고 할 수 있는 노보 노디스크나 엘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주가가 2023년도에 거의 60%로 올랐고 그리고 올해에도 연초 이후 또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만 주가는 또 과열이나 혹은 찾기 식을 수도 있는 한동안은 시기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그쵸, 수 그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개별 종목 매수든 ETF 매수든 네. 고민하신다라고 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가격 조건을 아니면 기계적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지금은 맞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저희 최근 들어 시장을 막 이끌었던 저 PBR 뭐 이런 식의 주식과는 또 다른 그렇죠. 매매 방법이 필요하고 그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렇게 접근을 하려면 이 상품 자체는 산업 자체가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2030년, 40년 계속 비만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계좌에서 그냥 조금씩 들어가는 게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좋지 않을까. 시장의 상승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져가고 한다면 중간에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변동이 크게 나와도 좀 마음적으로도 그쵸. 그리고 계좌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고려해서라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ETF도 그럼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가요? 예, 그럼요.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서 투자를 저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만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봐도 이제 타이밍 맞추는 건 참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유의사항들도 감안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라든지 네. 모아간다 이런 관점도 괜찮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을 해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퇴직연금 계좌에서 담고 싶어도 못 담아요.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테슬라도 담고 싶은데 못 담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에도 그러한 배경도 고려를 해서 세계 1, 3위 제약회사고 비만 치료제가 워낙 좋을 거고 이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연금계좌에 담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특장점이네요. 직접 해외 기업에 투자를 일일이 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